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장마철 맞아요 요즘에? 너무 궁금해요. 아직도 장마일까? 장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비 안 오는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요. 마른 장마란 표현 딱 맞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예. 실제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 자는데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입니다. 너무나도 덥고요. 오늘도 지금 뭐 26.8도인데 한낮에는 서울이 또 32도까지 오릅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비는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더울 때도 소나기 내려도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어제도 간간히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그래도 비가 와주는 게 도움이 또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네. 날씨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부터 우리 시작을 하죠. 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었습니다. 네. 여권으로부터 거취 압박을 받아왔던 심 총장은 어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새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된 데에 따라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 총장은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겠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했어요. 입장문을 냈는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고요. 다만 심 총장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여권에서 거론되는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판하진 않았고요. 네.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습니다. 심 총장과 더불어서 검찰 2인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바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 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승진하면서 맡게 됐습니다. 검찰 고위직이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검찰 인사까지 짚어봤고요. 자, 민생 소비 쿠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13조 원의 소비 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네. 원래 정부 안은 소비 쿠폰 발행 예산 중에 중앙정부가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천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이 소비 쿠폰 발행 예산을 모두 책임지도록 수정을 한 겁니다. 지방정부가 예산이 없대요. 예. 그걸 또 다 고려를 한 거겠죠. 그래서 예. 중앙정부가 소비 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겁니다. 예. 2조 9천억 원이 추경안에서 증액이 됐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6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국회 예결특위가 오늘 추경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 조정 소위를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정 소위 증감액 협의를 거치고 내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치고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서 이르면 이달 내에 지급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 된대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받을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르면 이달 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또 여야가 대립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또 충돌했습니까? 이게 소비 쿠폰 추경안의 취지와 실효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좀 격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라 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걱정이라면서 긴축 정책을 했던 이전 정부는 나라 빚이 줄었냐, 물가가 안정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사랑 상품권을 당선 잔치라고 왜곡한다. 진짜 당선 잔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한 것이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민주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채를 탐강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그리고 전국민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도 방어막을 폈습니다. 이재관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요? 일단 임종덕 의원은 가장이 일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면 자식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 의원은 특별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식 의원 역시 부채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고요. 예. 조은희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추경안이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부담은 지방에서 한다. 본사가 가맹주에게 물량 떠넘기는 강매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각을 세운 가운데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늘려서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는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게 나라빚 넣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려우니까요. 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통신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의 부위원장이요. 면직이 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을 했었는데 이후 5월 말쯤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거의 한 달 만에 어제 업무에 복귀를 했거든요. 네. 당일 면직이 재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어요. 1인 체제로는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제로 운영하는 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추천목 상임위원 3명은 추천되지 않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표를 내서 이제 이 위원장 혼자 남아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는데 이 위원장이 이를 해결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 요청을 어떻게 했나요?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거군요. 맞습니다. 방통위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들여다보면 이 위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지명하면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1대1로 의견이 나뉘었을 때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냐, 긴장을 해결할 방안이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 라는 정도의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서로 의견이 갈릴 위원 2명으로 방통위가 운영이 된다면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유를 이 대통령이 제시하면서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이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부동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6월 27일 대출 규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어요. 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들이 유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공급 면적 기준 3.3제곱미터당 4,568만 원입니다. 이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5억 7,800만 원이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출로 6억 원을 꽉 채워서 대출을 받아도 네. 현금이 9억 7,80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9억 7,800만 원을 조달해야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평균 분양가가 11억 7,660만 원으로 5억 7,660만 원을 조달해야 하는 거고요. 현금 이렇게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좀 현금 부자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 않겠느냐. 청약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정부가 추가 대책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이 부분은요. 네. 자, 그리고 분양을 앞둔 단지 사이에서 희비도 엇갈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대출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이때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못한 단지는
중도금부터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좀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구 리버센트 프로지오와 성동구 오티에르 폴에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대출 규제를 피했고요. 예. 반면에 하반기 분양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동작구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영등포구 더샵 신풍역, 더샵 르프리베, 그리고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등은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 사이에서 희비가 많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취임 후 첫 언급입니다. 뭐라고 맞습니다. 했습니까?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라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아, 내다봤고요.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투자 수단, 그러니까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가 주가 5천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부분 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가는 돈이 이제 주시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에 이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죠.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형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정식 공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고요. 네. 명시적으로 대통령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거론한 만큼 5년 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재판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이재명 대통령 5개의 재판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4번째 재판이 다 연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재판이 이제 하나 남았네요. 네, 지난달 초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백현동 위례개발비리 의혹, 성남 FC 의혹 사건 재판부도 공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게 대통령은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혐의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만 남게 됐고요. 네. 오는 22일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심리도 맡고 있는 만큼 예. 마찬가지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5개의 재판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소식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초혁신 디지털 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월은 바로 산업안전 보건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 보건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